최근 CATL의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쉔싱 배터리는 단 10분간의 충전으로 40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LFP 양극재를 사용하는 배터리는 급속 충방전, 즉 높은 C레이트를 구현하기 힘들다는 논리를 펼치던 사람들은 역시 이번 발표를 뻥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발표에 과장이 섞였는지 아닌지는 이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자동차의 출시가 내년 1분기라고 하니 그때 가보면 알겠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LFP 양극재를 사용하고도 이런 성능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과연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배터리 업계에는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직 테크트립에서만 다룰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배터리 내부에 사용되는 재료들을 집전판만 제외하고 모두 바꾼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중에 가장 임팩트가 큰 기술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충방전 속도를 결정하는 요소들을 알기 위하여 흑연 입자 하나만 사용한 음극층과 LFP 양극재 입자 하나만 있는 양극층으로 구성된 배터리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하여 충방전 과정 중에 이동하는 리튬이온은 의인화해서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터리를 충전해 보겠습니다. 외부 전원을 사용하여 충전을 시작하면 LFP 양극재의 구성 요소인 철은 플러스 2가에서 플러스 3가로 산화되면서 전자를 내놓고 그 전자는 도선을 타고 음극재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동시에 양극재 내부에 방전된 상태로 존재하던 리튬이온 역시 전해액을 타고 음극재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충전 과정 중에 전자나 리튬이온의 움직임을 느리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 요소들이 바로 고속 충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며 그런 요소들은 충전에 사용되는 에너지 중 상당 부분을 저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로 변환하기 때문에 배터리의 안정성과 수명을 해치는 요소가 됩니다. 먼저 전자의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극재 내부를 구성하는 철 이온이 산화되면서 내놓은 전자가 알루미늄 집 전체로 이동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LFP 양극재 입자의 전기 전도도가 3원계에 비하여 1000분의 1 이하이기 때문에 전자가 입자 외부로 나온 이후에 알루미늄 집 전체로 이동할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2년 전쯤 만료된 LFP 배터리 관련 원천 특허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양극재 표면을 탄소 계열 물질로 코팅함으로써 전자의 이동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산 LFP 배터리가 그동안 중국 내에서만 사용하고 외부로 나오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특허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LFP 계열의 양극재와 3원계 양극재 모두 카본 블랙 계열의 고전도성 입자를 양극층에 소량 첨가해 줌으로써 양극재로부터 빠져나온 전자를 알루미늄 집전판으로 원활히 이송시켜주게 됩니다. 이런 방식이 현재 대부분의 배터리에서 양극층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급속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제작하기 위하여 양극재 층에 탄소 나노튜브를 첨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양극재 층에 탄소 나노튜브를 소량 첨가하여도 마치 실타래가 엉켜있는 것 같이 양극재 층 내에 분포하여 전도도를 크게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배터리 제조사들은 고급 사양의 3원계 배터리에 탄소 나노튜브를 적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마도 중국 CATL 역시 그들의 3원계 배터리 생산에 탄소 나노튜브를 일부 적용하고 있을 것이며 중국의 C나노라는 회사가 그것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LFP 양극재에는 적용하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되며 그 이유는 3원계에 비하여 월등히 작은 LFP 양극재의 입자 크기가 표면 특성이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번에 발표한 10분 충전에 400km를 주행하는 LFP 배터리에는 탄소 나노튜브가 적용된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그 근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사용한 PPT 자료를 보면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양극 입자를 튜브 형태의 물질이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물질이 바로 탄소 나노튜브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발표된 기사 내용을 보면 일본의 토요칼라가 CATL에 탄소 나노튜브를 공급하기로 계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칼라의 탄소 나노튜브가 적용된 배터리는 내년 초 전기자동차에 탑재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번 발표에서 CATL의 쉔싱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자동차 출시 시점과 동일합니다.
이 정도 정황이면 LFP를 사용하는 양극재층에 토요칼라의 탄소 나노튜브가 도입되는 것은 아마도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기술을 도입하여 LFP 양극재 입자로부터 나온 전자를 빠르게 알루미늄 전극으로 이송하게 되며 전자 이동에 문제시되었던 양극재층의 전기 전도도는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리튬이온의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방전 상태의 배터리의 LFP 양극재 입자 내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리튬이온이 하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고속 충전을 하기 위해서 충전 시 리튬이온이 빠르게 입자 밖으로 빠져나와서 흑연이 있는 음극층을 향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LFP 양극재에서는 이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삼원계에 비하여 리튬이온의 이동 속도가 10,000분의 1에 불과하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리튬이온이 LFP에서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면 그 과정이 병목으로 작용하여 모든 프로세스가 느려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입자 크기를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리튬이온의 이동 속도가 느린 대신 이동 거리를 짧게 만들어주면 그만큼 빠르게 입자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LFP 양극재 입자 크기가 삼원계에 비하여 10분의 1 이하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CATL이 작년에 발표하고 올해부터 양산이 시작된 M3P라는 양극재는 나노 사이즈의 입자 크기와 더불어 구성 성분을 변화시켜 리튬이온 전도도를 높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LFP 양극재를 구성하는 철 이온을 마그네슘, 아연, 그리고 알루미늄으로 치환하면서 에너지 밀도도 10에서 15%가량 증가시킨과 동시에 저온 특성도 상당히 향상시킨 것으로 보아 리튬이온의 이동도 역시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는 흑연 음극재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계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흑연 음극재 표면은 배터리의 초기 충방전 과정에서 형성된 일종의 보호막으로 둘러싸여 있게 됩니다. 보호막 형성은 충전 중 음극에 주입된 전자 그리고 그것에 의하여 형성된 리튬이 흑연 표면에 위치하고 있던 전해액과 반응을 일으킨 결과물입니다. CATL이 발표해서 사용한 자료 중에 바로 흑연 표면을 덮고 있는 보호막에 관한 그림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리튬이온 2차 전지는 예외 없이 흑연 표면에 이러한 SEI 보호막이 존재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은 이 보호막을 어떻게 바꿨다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차 전지에 사용되는 전해액의 구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해액은 크게 음이온과 양이온의 결합체인 설트, 즉 염과 그것을 용해시킬 수 있는 유기 솔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주위에 널리 사용하고 있는 소금도 대표적인 설트, 즉 염이며 나트륨 양이온과 염소 음이온의 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체 상태의 소금을 물에 넣으면 음이온과 양이온은 각각 물 분자에 둘러싸이면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거리가 멀어진 상태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소금이 녹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해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트륨 양이온 대신 리튬이 양이온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염소 음이온 대신 좀 복잡한 구조의 분자가 음이온 역할을 하고 있고 소금을 녹인 물 대신 유기 솔벤트가 이들 이온을 녹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리튬이온 전지에서는 리튬 양이온과 음이온이 유기 용매에 잘 용해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유기 솔벤트 분자에 둘러싸여서 더 이상 서로 붙어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배터리를 충전해 보겠습니다. 충전이 시작되면 음극의 흑연 물질로 전자가 주입되며 흑연은 당연히 음의 전하를 띠게 되므로 양이온인 리튬이온이 솔벤트로 둘러싸인 상태로 흑연 표면에 접근하게 됩니다. 리튬이온은 흑연 내부로 삽입되고 리튬이온을 둘러싸고 있던 유기 솔벤트는 흑연에 삽입되지 못하며 흑연 표면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흑연에 주입된 전자는 리튬이온을 리튬으로 환원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전해액을 구성하는 솔벤트 역시 환원시킬 수 있는 전이차를 가지고 있으므로 흑연 표면에 있던 유기 솔벤트 역시 환원시키게 되는데 이때의 결과물이 음극의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호막의 조성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데요. 핵심은
보호막의 주재료는 에틸렌 카보네이트라는 유기솔벤트와 리튬 이온이라는 사실입니다. CATL이 흑연 표면의 보호막을 형성할 때 사용하는 재료는 기존의 재료와는 다른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수년간 중국의 칭화대학 등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방식으로 Weakly Solvating Electrolyte라는 개념으로 간단히 정리하자면 리튬 양이온과 음이온이 완전히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근접 거리에서 같이 움직인다는 개념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보듯이 이들이 사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전해액 시스템에서는 리튬 양이온과 음이온은 서로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서로 어느 정도 거리 내에서 위치하게 됩니다. 리튬 양이온이 충전 과정에서 흑연에 삽입된과 동시에 흑연 표면에 잔류하던 음이온은 보호막 형성의 구성 요소로 사용되게 됩니다. 유기물질로 구성된 전해액이 파괴되면서 형성된 보호막에 비하여 무기물이 많이 포함된 음이온 성분을 다수 포함한 보호막은 리튬이온 전도도가 기존 보호막에 비하여 매우 높으며 안정적이어서 고속 충방전에 상당히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ATL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양극재층의 첨가제로 들어가는 도요칼라의 탄소 나노튜브, LFP 양극재의 개량형인 M3P 양극재, 그리고 흑연 표면에 형성되는 보호막 조성의 변경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10분 충전에 400km를 주행할 수 있는 LFP 기반의 배터리 팩을 완성한 것입니다. 자, 이제 CATL이 어떤 프레임을 사용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 발표에서는 그들의 쉔싱 배터리가 완충 시 700km를 주행한다는 사실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LFP 기반의 배터리임에도 불구하고 3원계와 별 차이 없는 주행거리를 가진다는 사실을 강조해왔지만 이번에는 10분 충전이면 400km를 주행한다는 사실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테슬라의 웹사이트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가장 빠른 충전 속도를 갖는 모델 S의 경우도 15분 충전에 320km의 주행거리만 확보할 수 있습니다. CATL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테슬라의 어떤 기종의 전기자동차와 비교하더라도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충전 시간의 차이를 충분히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CATL이 올해 1분기 동안 연구개발에 지출한 금액은 8,300억 원으로 작년 LG에너지솔루션의 1년간 연구개발비인 8,760억 원에 거의 맞먹고 있습니다. 또한 SDI가 올해 1분기 동안 배터리 분야에 지출한 연구개발비 3,100억 원에 비해 거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배터리 3사가 연구개발 비용을 모두 합쳐도 CATL의 연구개발 비용에 미달하는 실정입니다. 경쟁사를 압도하는 새로운 제품은 생산시설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